작년에 이어서 또 제가 설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울산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팀장 손동열입니다. 오늘 그 지원 설명회를 하면서 그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모 개요, 2026년 사업에 대한 공모 개요하고 공모 분야, 저희가 오늘 6개 분야에 대해서 4개 사업인데 6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 분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공모 분야별로 사업 담당자가 공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 운영 기준, 안내 후에는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거고요. 현장 또 질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현장 질의 시간을 또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는 부분에까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담당자 중에서 김성희 담당께서 나와가지고 공모 개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6개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아 문화예술 교육이 이번에 뒤에 나오지만 기획 공모가 좀 생겨가지고 사업은 지금 5번까지 있지만 6개 분야입니다. 공고 기간은 오늘 오전 11시에 업로드 됐는데 혹시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하고 재단 공모 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11시부터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인 가능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하시고, 23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2,850만 원입니다. 국비 8,400만 원 제외하고는 전액 10이고요. 제출 서류는 저희 센터 누리집에 있는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잘 보시고 공모 유형에 맞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이렇게 표로 한번 볼게요. 저희 4개 사업, 기반 구축 사업, 센터 사업, 유아문화예술 교육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고 분야는 기반 구축의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와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2개 사업 공모 유형이 있고요. 센터에 문화예술 드림이라는 공모 유형이 있고 유아가 이번에 일반 공모 외에 기획 공모가 새로 생겼고 교육사 현장 영역 강화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기관과 단체가 나눠져 있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요 각 공모 유형마다 지원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그 단체 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화 기반 시설, 본인 자체가 문화 기반 시설이거나 그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면 그 기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단체는 말 그대로 민간 그 고유번호증 갖고 민간에서 결성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대부분 시설과 단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은 별도 없이 강사의 단체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과 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시고 단체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아니고 시설만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 예산액은 전체 저희가 재단에서 지원한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 지원액은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셨을 때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규모는 20개 단체, 15개 단체 저희가 뽑는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 최대 금액은 이렇지만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뒤에서 담당자들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변경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연초에 한번 공고를 하고 2차 떨어진 분들도 포함해서 2차로 다시 한번 4월경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번 공모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그 공모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는 다 지원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분야는 전체 7개 분야에서 현재 6개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기반 구축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특화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특화 공모 없이
꿈다랑 문화예술학교와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퇴화루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또 작년 신설된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가 퇴화루 사업이 지금 좀 일몰되면서 그 사업도 사라졌습니다. 지원 규모는 금액은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11억 2,8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드림 사업의 지원금은 빠진 금액입니다. 변경된 거는 유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획 공모가 추가로 생겼고요. 또 주간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25회차를 다 대부분 설계하게 되시는데 교육사 프로그램이나 유아 제외하고 설계하게 되시는데 그중에 1회차를 의무적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교육 주간 행사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게 성과 공유 형식으로 12월에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6월 6일, 7일 경우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간 행사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공연은 따로 없이 체험 운영만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에서 좀 크게 바뀐 거는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당근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 지역 기반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저희가 유료 광고 편성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고거 편성 가능하시고 문예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이 나왔던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제한액이 200만 원 늘어서 1,500만 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이외로 저희 재단 주간 행사에 선정되신다면 계속 참여하셔야 되는 뭐 워크숍이나 설명회 계속 연간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긴 신설이 뭐냐면 연구계획 공유회와 협약 시설 설명회가 됩니다. 선정 단체가 나중에 선정되고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원 신청할 때 연구 차시를 또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에는 연구 차시 기획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던 게 다라면 이제는 연구 차시를 하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또 프로그램을 한다 정도를 알고 계셔야 기획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협약시설 설명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장소를 선정하실 때 그 협약시설을 무조건 공공기관 시설을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때 이제 그 시설 관계자분께 예전에는 뭐 모집이나 홍보나 그 장소에 대한 제공 뭐 그렇게 정도만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시는 분들께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거나 하셨는데 이제는 추가로 재단에서 협약 시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설명회를 할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선정되면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지금 단계에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 놨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3월 중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은 요렇게 금액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공고일, 오늘 공고됐다고 말씀드렸죠. 2월 4일 수요일 오늘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만 지원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유번호증 새로 만드시면 지원 신청하실 수 없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용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가능하셔야 되고요. 공통지원 배제 조건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어 학원 교습소 그러니까 뭐 물론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교육 프로그램 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지원 신청하는 주체가 상업적인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립 시설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 참여하는 4명이 그중에 50% 이상이 타 지역,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이상이 타 지역, 뭐 양산이나 이런 데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활동은 울산에서 하셔도. 그렇게 되시면 지원이 단체 불가능하시니까 구성하실 때 타 지역 여부도 잘 보셔 가지고 다른 건 대부분 안 틀리시는데 요런 것 때문에 좀 행정에서 탈락되시는 경우가 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한번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 인력 자격 조건 보여드리면 주강사를 설정하실 때 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전공자여서 2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경력에 5년 이상 경력자거나. 자, 관련이라는 거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기획하셨을 때 그 기획 내용의 장르라든가 그 내용의 특성에 관련됐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만으로는 주강사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역할도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조 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유아 사업의 개발 인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 자격증만 가지셔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격 기준인데요. 모두 다 대상을 일단 저희가 설정한 아동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또는 뭐 성인 대상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나 기획 저희가 해야 되는 포인트를 넣어 놨잖아요. 고거에 맞게 그 공모에 맞게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꿈다락 양식에다가 꿈다락 내용을 실컷 다 적었는데 대상이 성인이다 그러면 이미 그 자격사항에 미달되는 거기 때문에 탈락될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그래서 요 개별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공 문화 기반 시설을 무조건 협력을 해서 들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 부분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자격 사항이나 기본 조건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설명드렸던 요 뭐 대부분 문화시설과 의무배치 시설이 뭐다 하는 건데 사실 울산에 크게 해당되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공모의 유형에 따라서 배점 기준 또는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다음에는 송윤선 담당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과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을 설명드리게 된 송유선이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전체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 예산 편성이 동일한데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꿈다락은 교육 대상이 아동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기수당 20명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교육 장소의 경우 학교 밖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을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원 시에는 협력 공문,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지원 시에는 이 협약을 맺을 수 있다, 협력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으면은 충분히 지원을 넣으실 수 있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본 협약서를 첨부하셔서 필수로 첨부하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및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서 강의, 체험, 관람, 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 구성하게 되고요. 예술이 기반이 되지만 목적이 되지 않는 복합 문화예술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하는 수업, 그다음 문화센터나 학원식, 기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꿈다락 같은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기반 놀이 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우리 동네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나 문화 자원을 연계 또는 기존의 커뮤니티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교육은 교육 대상 모집하고 11월까지 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기수는 최대 2기수, 1기수를 운영하셔도 되고 2기수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최대 25회차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하루에 1회차씩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 학습이나 주간 행사 참여 등은 저희가 예외로 5시간까지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차는 최대 3회차까지 운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회차로 운영되며 1일 최대 3시간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팀티칭이기 때문에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으로 이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요. 총괄 담당자 1명도 함께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만약에 이제 그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주강사 2명으로 책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주강사 2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해에서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관 단체별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인력 역량 강화비, 운영 지원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여 인력이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으로 주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은 필수로 수료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행사는 필수로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작년이랑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괄 담당자 인건비는 프로그램 1회차당 8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효율적인 사업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해 주실 분을 필수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재단 내에서 이제 문화예술 공모사업 최대 2개까지 담당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는 시간당 5만 원, 보조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회 수업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이 가능하고요.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학습, 결과 발표회 같은 경우는 5시간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되어 있는데요. 통합 프로그램으로 주강사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주강사 2명까지 편성이 가능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연구기간은 최대 3차시까지 편성이 됩니다. 특강 강사비는요. 전체 프로그램 회차에 10회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2번 정도 특강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특강 강사 등급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나뉘어져 있고요. 등급은 그 아래쪽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맞추어서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강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 교통비, 즉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강사 교통비를 책정할 수 있고요. 강사 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일반석의 실비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셨을 때에는 고속버스 비용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수증 증빙은 필수입니다. 원고료도 나가는데 원고료는 아래 보시면 지급 금액이 A4 용지 기준으로 몇 장인지 이제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곡 및 작곡도 아래쪽에 자세한 내용들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 가지고 맞춰서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성희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새롭게 행사 홍보비에 교육생 모집 홍보비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들 이제 교육생 모집하실 때 SNS로 홍보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동안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셨다고 들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SNS 채널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등 활용한 홍보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편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 인쇄비로 인쇄물 제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한 서적 구입이 가능하고요. 소모품비로 저희가 소모되는 물품, 이제 사무용품이나 기타 교육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제 다들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보험료, 이게 야외 활동을 가게 되면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배송을 보낼 일이 있을 때 우편료나 택배 발송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장소 임차는 저희가 무료 제공이 원칙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외인 경우에만 교육장소 임차가 허용되고 있으나 원칙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기반 시설과 협력을 맺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 학습 등을 나갈 때에는 차량 임차가 가능하고요. 대신 단체용 버스 및 승합차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자재 임차, 예를 들면 수업에 필수적인 기자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임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용역비로는 이제 디자인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촬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홍보 대행 업체, 구매 이런 외주 업체 용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말씀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 이게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업체 업태 및 종목을 꼭 확인하셔서 그 종목에 맞는 이제 외주 업체만 용역이 가능하고요. 전문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프로그램상 공연 관람이 필요한 경우 티켓 비용, 그다음에 구급 약품이나 의학 소모품, 역량 강화 활동비,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네,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인 경우에는 책정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 가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고요. 교통비는 실비, 숙박비는 서울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에는 7만 원, 식비는 25,000원, 일비 25,000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업무 추진비입니다. 다가비는 1회 기준 5,000원이고요. 교육 수혜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이 20명인 경우에는 20명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식비 같은 경우는 현장 학습을 갔을 경우 운영진과 교육 수혜자를 합쳐서 식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1인당 9,000원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매식비는 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경우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식사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강사 매식비와 사업 추진비 이 두 가지는 연구 회차 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부인력이랑 외부인력 구분하는 기준은 내부인력은 그 안에서 함께 이제 활동하시는 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주 강사, 뭐 총괄 담당자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외부는 협력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외부 인력에 포함됩니다. 네. 배점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배점 기준에 나누어져 있고요.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업의 방향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사업 이해도가 10점,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분야 주요 활동 실적이라든지 전문성을 담당하는 전문성 20점, 그다음에 프로그램 창의성 및 구성의 체계성, 그다음에 통합 놀이 중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력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 30점,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와 참여자 모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교육 대상이 20점, 기획 의도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실현 가능성과 교육 공간 적합도, 예산 규모 등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이 20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앞에 거는 이제 꿈다락이었고요. 뒤에 거는 우리 동네인데요. 우리 동네도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교육 대상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연계 커뮤니티 특성의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 대상으로 조금 다른 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순서로 이제 문화예술 드림과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전혜미 담당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드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전혜미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드림은 울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획사업으로 문화예술 향유 참여 기회가 부족한 문화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은 울산시 소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이며 시설당 20명 내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울산시 소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이며 공모 후 재단에서 복지시설을 모집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단체는 재단과 협의해서 일정 및 장소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대상별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 및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기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드림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3회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때 교육 시간은 준비 정리 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1.5시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5개의 복지시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선정 단체에서는 한 복지시설당 3번씩 출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팀 티칭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주강사 1명, 보조 강사 2명을 배치해 주시고 이때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서 참여 인력 범위 내에서 역할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드림은 지원금 교부 방식이 아닌 강사비와 교보제 구입비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강사비는 2026년 울산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기준에 의거해서 시간당 측정하게 되고요. 교육 재료비는 1인당 최대 9,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여 인력 중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자 포함의 경우 가점이 반영이 되고요. 온라인 교육 수조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드림 사업의 세부 사항은
최종 선정 후에 재단과 프로그램 기획, 조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림의 배점 기준입니다. 배점 기준은 크게 사업 이해도, 프로그램 기획, 독창성, 운영 역량, 의지로 3개의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드림은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배점 점수는 책자 지금 1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달라진 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그동안 여러 해를 거쳐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지속성이 확보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기존 참여 기관의 성과와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유아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시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휴식연재 도입 방안이라는 것도 논의를 해봤지만 본 사업의 특성상 현장 운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도 있고 단연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의 활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존 참여 기관 단체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휴식연재를 적용하기보다는 공모 유형을 추가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취지와 방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아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입니다. 수업별 인원은 18명 내외입니다. 과거에 인원 편차가 크게 나타난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8명 내외라고 함은 16에서 2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지원 신청 기관 자체의 교육 공간이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육 공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 교육 공간 외의 교육기관 등 타 공간 교육은 불가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 경험 및 놀이 중심의 유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단순 반복형 문화센터 및 학원식의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요.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복은 불가합니다. 먼저 일반 공모입니다. 2개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운영 방식과 공모 내용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모의 프로그램 유형은 신규 개발 프로그램, 실행 중심 프로그램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규 개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8개 보육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3회차씩 운영을 하시면 되고 개발 연구는 10회 진행합니다. 실행 중심 프로그램은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20개 보육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3회차씩 운영하시면 되고 연구 회차는 5회입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기획 공모입니다. 1개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울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관내 문화 기반 시설 또는 문화 기반 시설, 문화시설과 협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교육 단체가 지원 가능하시고요. 단 선정 기준이 저희가 배점 70점 이상이고 이 점수를 충족하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공모 대상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은 신규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며 8개 보육 교육기관 대상으로 3회차씩 운영하시면 되고요. 개발 연구를 10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선정 1로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간 모집 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 인원은 18명 내외로 할 것이고요. 기준 인원 충족을 위해서 복수의 영유아 기관이 공동 참여하더라도 1개 기관으로 간주해서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영유아 기간 모집 완료 후에 재단의 검토를 통해서 중복 기간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영유아 기간 모집 단계에서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선정단체 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문화시설에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요. 교육 시간은 1회차 수업당 최대 3시수 운영입니다. 1시수당 40분 이상이며 해당 수업 시간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30분 이상으로 진행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가 있는데요. 해당 교육 공간 내 교육 참여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 공유에 대해서 공개적인 행사를 필수적으로 1회 개최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 공모에서는 기관 단체별 5,850만 원이고요. 기획 공모는 기관 단체 3천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구 인건비, 컨설팅비 등의 프로그램 개발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 인력 역량 강화비와 강사 매식비 같은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여 인력 중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자가 있으신 경우 가점이 있고요. 그 외 기타 사항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울산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차이점이 있는 화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PPT로 띄워놨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유아문화예술 교육의 강사 배치 기준은 주강사 최대 3명, 보조강사는 0에서 1명입니다. 최소 주강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개발비는 최초 1시간 7만 원, 1시간 초과시마다 3만 원이며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연구비를 하셨다면 첫 시간 7만 원, 그다음 3만 원, 3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운영비 중에 임차료는 유아 사업은 기관에서 별도로 차량을 이제 임차하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 기관 차량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차량 또한 운행이 불가합니다. 또 그 영유아 기관 차량 운행 시에는 안전관리를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6인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구성 인원으로는 총괄 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문화시설 지원 인력입니다. 총괄 담당자는 자격 제한이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 총괄 역할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 재단 담당자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 2년 이상 경력자거나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나 자격 요건 중에 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역할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이 둘 중에 하나에 충족을 하시면 되고요. 같이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지원 인력입니다. 문화시설 내부 인력이셔야 되고요. 주요 역할은 문화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유아 교육 전문 분야 전문가를 특강 강사로 섭외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개발 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다음은 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배정 기준은 크게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 대상, 프로그램, 운영 역량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배점 점수와 세부 사항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아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더듬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송유선 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제 운영 기준입니다. 공모 대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의무 배치 시설인데요. 저희 울산에는 지금 의무 배치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한 공공지자체 위수탁 시설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의무 배치 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운영 기준입니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입니다. 그래서 채용 기준은 만 39세 이하 자격 취득자 및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해 인재를 우대이고요. 말 그대로 우대인 점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동사업 최대 2회 참여 가능합니다. 이 문화예술교육사로 선정이 오래됐다면 작년에 되신 분들은 올해까지 두 번 차, 2회차로 이제 마지막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채용 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요.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채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용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이상을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임금은 기관별 자체 임금 체계를 따르되 2026년 최저임금인 1,320원 이상 또는 2026년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시급을 준용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수당, 여비나 식사비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 기준을 책정해서 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향입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사도 채용을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때 교육사가 주도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시면요. 이분이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주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기획도 같이 하시게 되고 운영도 하시게 됩니다. 교육 장소는 기관 자체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 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협약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설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교육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최소 12차 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당 2개로 기수를 분리하실 때에는 기수당 8차 시 이상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동시 운영은 불가능하고 1기를 끝내고 나서 2기를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연구 기간은 교육 12차 시 외에 연구차 시 2차 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성과 공유는 이제 공개 행사 1회를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관별 차등 지급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리긴 했는데요.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금액은 이제 3,250만 원, 최대 3,350만 원으로 이제 지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년보다 200만 원 올라서 1,500만 원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 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사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비, 그다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 시설인 경우는 가점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은 필수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가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온라인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수료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은 지금 32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32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도움으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문화예술교육사 사업의 인건비는 문화예술교육사 기본급과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문화예술교육사는 강사와는 달라가지고요. 주강사 인건비랑은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 이제 채용되신 분들이 역량 강화 활동을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 이제 관련된 기관을 탐방하기도 하고 연구 모임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활동 여비랑 다르게 이제 저희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필수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같이 가잖아요. 어떤 기획이나 아니면 회의를 위해서 그럴 때 또 이 국내 여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 인건비 여기 나와 있는 강사비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 강사와 보조 강사 비용입니다. 그다음 운영비로 복리 후생비가 있는데요. 채용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까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 내 규정 등 이제 규정 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면 저희가 부가 수당을 책정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명절 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활동비가 있는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여비랑은 조금 다르고요. 재단에서 진행하는 역량 강화 활동 여비와 다르게 이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공연 관람 티켓 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배점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배점 기준은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사업의 취지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업 신청 목적 및 추진 방향이 부합한지를 보는 사업 이해도 부분이 15점. 문화시설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 운영 역량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및 실행력인 전문성 및 경험도 그 부분이 15점.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량 개발 방안의 구체성, 기관 자체, 교육사 활용 계획의 적절성인 역량 개발 방안이 15점. 교육 공간이 적합한지, 예산 규모 및 편성이 적절한지, 또 문화예술 교육사와 문화시설 간의 역할 분담이 정확한지 등에 대한 사업 운영 역량 부분이 25점. 마지막으로 채용 계획과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한 관리 방안 부문이 20점으로 총 100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심의 방법 및 유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네요. 지금까지 그 구성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항상 매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저희가 분야를 공모 분야별로 나눈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을 하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각 공모 분야별로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자격 요건, 뭐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꼭 자세히 보셔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떨어지는 불상사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안 나와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 서류를 어디에 보면 되냐면 그 지원 신청서에 보면 뭐 필수 이렇게 적혀 있거나 여기 필수라고 적혀 있는 거는 꼭 잘 보시고, 자격 요건 요런 용어를 잘 보시고, 부적격 대상 이런 거 잘 보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행정심사에서 탈락이 안 되시면 이제 전문가 심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면과 인터뷰를 다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드림 말고는 다 인터뷰 심사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뭐 그 배점 기준 나온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냥 구두로 들으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만 하는 건 드림이에요. 드림은 뭐 지원금을 따로 받지는 않으니까 프로그램과 강사의 그 내용만 신청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으셔가지고 서류로만 심사를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오셔서 뭐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뭐 길게는 7분.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 수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를 어느 정도 짧게 할지 길게 할지도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PT 발표까지 들어갑니다. 유아가 작년 4,900만 원에서 조금 금액이 더 올랐잖아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T 발표 빼놓지 않고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부터 책자에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거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응모 자격에서 공통지원 배제 요건에서 이렇게 중간쯤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호회는 저희 지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 동호회를 하시는 단체분께서 뭐 생활문화 동호회에도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려고 하시면 이제 그 본인의 전체성을 이제 생활문화 동호회가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단체로 규정을 하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동호회 관련 사업들은 안 하시고 이제부터는 전문 예술 교육 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면 이제 동호회에서 전문 교육 단체로 되셨다 이렇게 되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 관련해서도 뭐 종교 관련 시설
자체에서 요즘 종교식 관련 곳에서도 문화 관련 활동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했을 때 전공자라고 기재를 하니 그 전공한 졸업자가 아니라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소수 있는데 졸업자만 인정이 되고요. 또 뭐 경력이 5년 이상 이런 말 써져 있더니 미성년자 때 했던 경력도 이제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 때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11페이지에 또 자격상,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속 자격상, 자격요건 이런 건 다 행정심사 탈락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협력을 해서 공문을 받으면 들어오면 이제 도장을 안 찍어도 지금 지원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허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공문 이 협약을 하겠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중구 산하의 어떤 시설과 하려고 그러면 중구청장 도장이 찍혀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쪽 공문이나 이런 걸로 이제 완화를 시켰던 건인데 당연히 협약이 가능하면 지금 단계에서 협약해서 도장 찍으셔서 넣으셔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근데 공문을 넣으라고 했더니 그 시설에서 그 단체한테 공문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뭐 이 단체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설이 되면 같이 할 거다 하는 내용으로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단체가 시설한테 보내는 공문을 첨부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이 의도는 협약서 대신해서 간략하게 문서를 넣는다는 차원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는 거 말고 단체가 공문을 발송하는 거 말고 그 시설에서 교육 장소에서 단체 쪽으로 공문을 협조해 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거를 첨부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유의사항 넘어갈게요. 유의사항 책자는 공고문 19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저희가 지금 6개 분야잖아요. 그러면 유아는 일반 공모, 기획 공모가 교차 지원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지원해야 되니까 5개라고 치면 5개 다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는 안 될 수 있겠네요. 기관하고 단체가 서로 다르니까. 문화예술 교육사는 안 되고 그럼 최대 4개, 단체의 경우에도 4개, 기관의 경우에도 4개가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은 다 가능한데 나중에 다 심의를 했을 때 선정은 2개까지만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고 뭐 금액이 더 큰 거라든가 아니면 이게 구성이 더 적절한 거라든가 이렇게 단체에서 판단하셔서 2건까지 선정이 되시고 그래서 3일 이내에 메일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도록 양식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사업 포기 등으로 만약에 미선정 단체가 발생을 하면 그 밑에 저희가 후보를 해서 다시 그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기관 단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예산으로 저희가 차등 지급하는 예산들이 몇 개 있는데 항상 예산을 최대 예산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식 자체에 저희가 기재를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뭐 소수 2,400만 원까지인데 2,2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설계를 할 때 2,200만 원까지 가능한 것 같아서 설계를 했는데 1등을 했어도 이제 2,200만 원까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최대로 무조건 2,400만 원까지 신청을 하셔서 차등되면 결정되면 뒤에 조정하는 형식이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의 선정단체들은 계속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기간,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선정단체가 되고 나면 운영지침을 드릴 건데 그 지침을 준수해서 하신다는 걸 지원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이 다 끝나더라도 교부도 끝나고 정산이 끝나더라도 감사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감사를 하다가 연락이 가서 또 불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지원 단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저희가 뭐 아기를 갖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업 운영 기간을 잘 준수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정산 실적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대부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꼭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에서는 대부분 공공시설이랑 저희가 협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들은 자체적으로 건물 보험 같은 게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체 입장에서도 그 여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문을 받거나 그쪽 담당자 무슨 주무관 무슨 뭐 직책명 써서 그분 도장 찍어서 일단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서약서 같은 걸 다 하시고 양식을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저희가 어떻게 써라 이런 이 항목은 무슨 의도의 항목이다 하는 그런 설명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삭제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심의위원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저희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운영 역량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량 강화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연구차시도 의무는 아니거든요. 최대 3, 4시까지 할 수 있고 역량 강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스스로 예산 편성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걸 한다고 해놓고 사업 운영할 때 안 하는 거는 심의 때 이제 기준 선정을 하는 어떤 가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유의사항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꼭 가능한 것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참여 인력들 그 증빙 자료를 지금 단계에서 필수적인 거 말고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꽉 넣어주셔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건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단체들은 꽉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는 저희가 요청드린 필수적인 그런 것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진짜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 이력서에 뭐 한 줄 한 줄 쓰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완을 못 하시는 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 팀이 4명이니까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웬만하면 필수적인 거는 무조건 확인하시고 넣는 걸 추천드리고 증빙 자료도 진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 도장이 찍힌 무슨 학원에서 내가 뭐 몇 년 동안 했다를 딱 확인 가능한 게 진짜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획서를 쓰시는 게 거를 추천드려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선정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모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거 찍고 난 거 편집해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신청은 23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니까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을 신청을 하다 보면 좀 트래픽이 걸려 가지고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 2시간 전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뭐 파일이 오류가 났다거나 업로드가 잘 안 됐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들이 확인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식을 우리 동네 거를 다운받아서 옴다락에 제출을 하거나 옴다락을 다운받아서 우리 동네 제출하거나 내용은 너무 잘 썼는데 제출처를 잘못 써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신경 써서 해당되는 양식을 해당되는 그 항목에 잘 넣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감 일정하고 심의위원회가 저희 다 인터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3월 13일간 저희가 지원한 단체 규모를 보고 결정을 해서 날짜를 안내 드릴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팀이 4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해 주시고 발표는 18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단체 워크숍은 3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날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맨 끝에 여기 38페이지부터 또 캡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긴 한데 그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했네요.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단체 및 기관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할 때 단체 대표자의 전화번호와 인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이렇게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시간 전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오후 5시가 마감이니까 3시에는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업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모 내용과 지원 신청서가 서로 다르니까 그 제출하는 처와 그 양식이 같은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공고된 양식 옛날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옛날 거를 이렇게 수정하시면 양식이 틀렸다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거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서 신청하기를 제출을 하셔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첨부를 잘 눌러서
해서 이게 제출한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오류 확인해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그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